안녕하세요. 최준용의 한방상담 장준혁입니다. 무지, 빈곤, 질병으로 병든 세상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요. 의술로서 세상을 널리 구제한다는 재생의세 정신으로 함께하는 최준용의 한방상담입니다. 한의학으로 우리 몸에 맞는 처방을 해드리며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최준용의 한방상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 되면 콜록콜록, 애취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619만 명이 급성 기관지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감기는 흔한 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기침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을 방치하면 만성으로 진행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콧물, 기침을 동반한 단순한 감기인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병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환절기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호흡기 질환, 기침 잡는 한방 치료와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활 한방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환절기, 특히 독감이나 바이러스가 문제되는 시기에는요, 가벼운 기침만 해도 바짝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찾아오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박사님, 일교차가 큰 이제 환절기가 되면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유독 환절기 때 그런 걸까요? 예, 이제 환절기라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는 시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인체는 겨울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봄으로 적응을 하려고 하면 내가 겨울에 몸 관리가 어느 정도 돼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바로 적응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환절기 때는 아침과 저녁에 기온차가 심하고 날씨가 춥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기온차가 심하게 되면서요, 건조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폐나 기관지는 차고 건조한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환절기 때 기침이나 감기가 오게 되고, 또 하나는 환절기 때는 내 몸의 면역력이 조금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 내 몸의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이 환절기 때 이 호흡기 질환이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침이나 감기 외에 환절기에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 예. 뭐가 있습니까? 예, 호흡기 질환은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곳, 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곳, 예, 이 호흡의 길에 질병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코로 숨을 마시잖아요. 예, 그래서 비염이 생긴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후에 염증이, 편도선 염증이 생기거나, 예, 그 다음에 기관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천식, 예, 그 다음에 폐렴,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감기 등의 이러한 호흡기 질환이 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절기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 호흡기 질환하면 감기부터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한의학에서 감기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예, 감기는 인체의 정기가 약해졌을 때, 바이러스가 이제 침범한다.
예, 당연히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때는 바이러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네네. 인체의 정기와 반대가 되는 사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기는 매일 이렇게 침범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 몸의 원기가 약해졌을 때 이 사기가 바이러스가 침범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환절기라는 것은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의 내 면역력이나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은요, 내가 오늘 하루 이틀 뭐 찬바람을 쐈다, 내가 무리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겨울 3개월을 예, 겨울에 예, 사기조신 대론의 생활요법에 맞게 몸 관리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요, 예, 봄에 감기가 잘 재발하느냐, 재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내가 작년에는 감기가 독하지 않았는데 네네. 올해는 왠지 감기가 좀 독하고 오래 간다. 예, 이랬을 때는 네네. 감기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되지만요. 그보다는 80% 이상이 내 몸에 이제 저항력이 떨어져서 이제 나타나는 예, 증상이자 예,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면 만성 기침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만성 기침의 원인은 뭔가요? 네, 이제 만성 기침이라는 정의는 일반 기침이 이제 8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것을 만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만성 기침은 또 폐나 기관지가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 예, 두 번째는 평상시에 이제 후비루나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이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예, 이 만성 기관지 염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 증상들이 이제 심해지면서 예, 만성 기침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기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콜록콜록 하는 기침도 있고 예. 저는 좀 잔기침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예. 이 잔기침도 만성 기침에 포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만성 기침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콜록콜록 예, 그다음에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예, 이렇게 있을 때 실질적으로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을 때는 후비루 증상 예,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네. 뭔가 목에 걸린 듯한 느낌 기침이 있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이 있고요. 네. 예, 세 번째는 정말로 폐와 기관지 자체가 약해서 발생하는 예, 목에 가래가 걸린 듯한 느낌의 이제 기침이 있습니다. 네. 기침을 동반하는 감기,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예, 이제 기침하고 이제 감기를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예,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 내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인체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람 사는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 감기 바이러스는 200여 종류의 이상이 있게 되는데요. 당연히 내 몸의 기능이 예, 저항력이 약하게 되면은요, 바이러스가 당연히 침범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몸의 저항력이 어느 정도 강하냐, 약하냐를 한방에서는 항상 초점으로 잡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기침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열이 굉장히 고열이 나타난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감기가 들면 머리도 아프고 발열 증상도 있고 오한 증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불을 뒤집어 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써도 오한이 오슬오슬 이런 오한 증상이 이렇게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때는 발안을 시켜서 예, 땀을 내서 예,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감기 증상이 있는데 내가 열이 있는데 조금 옷을 벗거나 그러면 좀 시원한 데 가면 열이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한 증상이 있는데 또 하나 내가 이불을 덮으면 오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요, 네.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감기의 증상이 있는데도요, 오한 증상이 아주 심하다. 예, 그 다음에 오한 증상이 심한데 내가 따뜻하게 하면 오한 증상이 없는 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기침을 하고 뭔가 몸이 으실으실하고 춥고 이랬을 때 따뜻하게 한다. 그랬을 때는요, 내 몸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네. 예,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해도 몸이 따뜻해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한방에서 진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나 본인이 감기가 걸린다 그러면 자기의 손등으로 해서요. 손바닥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손등으로 손등을 만져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손등에 열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쓰거나 발안제를 쓰면 됩니다. 아, 네. 그렇지만 뭔가 나는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손등에는 열이 없고 손바닥에만 열이 있는 경우에는요. 네. 이때는 이제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해서 내 몸의 이제 저항력을 보호해주는 이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두 가지로 음량에 따라서 또는 허실에 따라서 한열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손등과 손바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 자, 기침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으면 뭐 만성 기침이 될 수도 있지만 기관지 천식으로도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관지는 폐까지의 인후에서 이 가슴에 있는 폐까지에 연결되는 고무 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당연히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급성 기관지염이나 급성 기관지 천식이나 또 기관지 확장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고열이라든지 가래라든지 기침이라든지 갑자기 이제 숨을 내쉴 수가 없는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환절기에 찬 공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병을 할 수가 있네요. 기관지 천식의 한방 치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사님. 기관지 천식도 이제 한방에서 기본적으로 기관지와 폐가 그 사람이 약하냐, 건강하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관지 천식이나 이제 감기나 기침 증상이 있을 때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간혹 내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이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기관지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꽃가루 알러지나 곰팡이균이 침범을 하면은요, 내 몸에서는 나쁜 균이 들어오니까 극도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해서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네. 맥을 보거나 그 다음에 기관지 쪽도 이렇게 손등하고 손바닥이 있을 때요. 손바닥이 열이 있다 그러면 내 인체의 전기, 폐나 기관지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손등에 이제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맥을 보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손등을 봤는데 손등이 열이 있다. 그 다음에 귀를 만졌는데 귀가 뜨겁다. 이랬을 때는 외부 이제 알러지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강하게 침범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이제 병사를 내쫓는 치료를 하고, 그래서 발안을 시키는 치료법. 그래서 감기의 치료법에서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면 내 몸의 저항력이 강해져서 당연히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귀를 만지거나 손등을 만졌을 때 열이 있다. 이랬을 때는 발안시키고, 그 다음에 해열제, 바이러스를 침범시키는 제거하는 약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네.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데 만져봤는데 귀나 손바닥, 손등에 열이 없고 귀도 차갑고 손바닥에만 열이 있는 경우에는요, 폐나 기관지를 이제 보폐시키는 이제 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폐렴도 있지 않습니까? 호흡기 질환 중에 폐렴은 고열과 심한 기침을 동반하죠. 그렇습니다. 이 폐렴은 일반 코를 통해서 공기가 목에 인후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까지 들어가거든요. 네네. 기관지 안쪽에 염증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폐포인데요. 이 폐포는 혈관과 접촉이 되어 있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곳인데, 이곳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고열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하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응급실이나 전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폐렴과 감기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또 예. 폐렴을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폐렴 증상까지 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바로 폐렴이 오지는 않겠죠. 네. 예, 그래서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감기가 나타나면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콧물이 조금 나온다든지 목이 좀 아픈다든지 예, 근육통이 온몸이 그냥 쑤시고 찌뿌드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내가 따뜻한 옷을 입거나, 예, 그 다음에 이불을 따뜻하게 덮고 자거나, 예, 그 다음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을 했을 때 따뜻한 물을 먹을 때 그 기침이 가라앉으면 이 경우는 바로 폐렴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기침이 왔는데요. 기침의 강도가 굉장히 심하고 가래도 심하고 열도 38도로 고열이고 그 다음에 근육통도 일반 근육통이 아니라요. 막 욱신욱신 통증이 심하고 예, 그 다음에 오한 증상이 있는데 내가 오한 증상이 있는데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옷을 입었는데 오한 증상이 똑같이 심하다.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침이나 감기가 심해지고 또 폐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증상에 따라서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침이나 감기가 있을 때요. 손등에 열이 굉장히 심하다. 예, 그 다음에 귀를 만졌는데 귀 쪽이 굉장히 뜨겁다. 이때는 폐렴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네. 반드시 전문 병원에서 또 응급실에서 예,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최진용 박사님과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잘못된 건강 상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독감은 독한 감기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예,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라요. 똑같이 독감이나 감기는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네. 예, 감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바이러스 200여 종이 넘는 바이러스, 예, 코로나 바이러스나 니노바이러스, 예, 또 요즘 코로나19는 예, 신종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거든요. 예,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감기고, 예, 그 다음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독감이기 때문에요. 감기와 독감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기의 바이러스가 200여 가지나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좀 감기에 많이 걸리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중에도 은연중에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내 저항력이 강하면 이 바이러스가 내 몸을 이기지가 못하기 때문에요.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고 인체의 예, 저항력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세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바이러스하고 내 인체의 저항력이 똑같이 있으면 무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간염 보균자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게 바이러스하고 내 몸의 저항력이 똑같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 다음은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어도요, 내 저항력이 이만큼 높아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은 없어지고 이제 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두 번째입니다. 땀을 빼면 감기가 빨리 낫는다. 예, 이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그 감기 기운이 좀 있다, 아니면 감기가 좀 올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간혹 사우나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주변에.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체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은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는데 네. 내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우나를 한다, 운동을 해서 좀 땀을 뺀다. 이때 뭡니까? 내 몸이 뭔가 힘이 생긴 것 같고 에너지가 생긴 것 맞습니다. 같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 몸의 저항력이 높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사우나하고 땀 뺐는데 몸이 가볍다. 이런 분들은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럼 이때 땀을 빼주면 바로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사우나 가서 좀 땀을 뺐다. 목욕탕에 더운데 갔는데 땀을 뺐는데 기운이 빠지고 밖에 나와서 뭐라도 음료수라도 마셔야 좀 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땀을 빼면 오히려 인체의 전기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바이러스가 더 기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땀을 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인체의 원기를 이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무조건 사우나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환절기에 나타나는 기침, 단순해 보여도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호흡기, 환절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호흡기 질환도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그 다음에 발열, 오한 증상이 있는데요. 이 증상이 이제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특히 이 손바닥하고 손등을 만졌을 때요. 이제 자신의 손등으로 손등을 만지고, 예, 그 다음에 엄지손, 두 번째 손으로 귀를 만져서요. 귀가 이렇게 뜨거운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랬을 때는 내 몸에 땀을 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발산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갈근하고 총백을 각각 10g씩 응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갈근 10g, 예, 총백 10g 해서요. 예, 물을 600cc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가스에 중간불로 해서요. 15분 정도 이렇게 달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식사하시고 10분 있다가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예, 발열이나 오한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요. 나는 몸만 조금 차게 하면 예, 감기기가 있다. 예, 그 다음에 감기기가 있고 발열 증상이 있고 오한 증상이 있고 기침이 있는데 귀를 만져도 귀도 뜨겁지 않다. 그 다음에 손등도 뜨겁지 않고 손바닥이 좀 따뜻하다. 예, 이런 경우에는 폐와 기관지와 예, 그 다음에 내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오미자와 생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이때는 오미자 10g, 생강 5g 해서요. 물을 700cc 넣고 예, 중간불로, 가스 중간불로 해서 20분 정도 달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이 약은 폐나 기관지 몸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네.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저는 이제 환절기만 되면 비염이 좀 심해져가지고요. 예. 맑은 콧물이 엄청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재채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 맑은 콧물에 좋은 한방차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저를 맑은 위해서, 콧물에는 예. 이 생강하고 이제 오미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한방차를 이제 준비를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이제 마셔볼 텐데요. 예. 제가 요거를 따르는 동안 잠깐만 이 한방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방금 맑은 콧물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맑은 콧물은 폐나 기관지, 예, 점막이 차고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오미자하고 생강을, 예, 오미자 10g, 생강 5g 했는데요.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 예, 그 다음에 코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코가 막다는 것은 이제 몸이 차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생강으로 이제 몸을 따뜻하게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요. 폐와 기관지, 예, 코의 점막을 이제 보강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거든요. 예. 네, 박사님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한번 마셔보고 맛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잘 마시겠습니다. 예. 어우, 정말 오미자 향이 예, 입에 넣자마자 신맛이 확 도니까 예. 침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이제 신맛도 나면서도
끝맛도 살짝 쌉싸름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예, 생강이 들어가요. 아, 예, 예. 예. 근데 생강향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오미자 향이 강해서. 예, 그래서 이제 신 것을 좀 잘 못 먹는다든지 네. 이게 조금 신맛이 많이 느껴진다 그러면 네. 꿀을 한 스푼 타서 드시는 것도 예.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자,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이 있을 텐데요. 한방 지압법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지압법도 당연히 음과 양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겠죠. 예, 네. 맑은 콧물, 예,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소음인 체질, 예, 그 다음에 차가운 데 가면 이제 콧물이나 기침, 예, 그 다음에 내 인체의 저항력이 이제 약했을 때는요, 예, 풍부혈하고 예, 그 다음에 태연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먼저 태연혈은 폐의 원혈인데요. 우리가 엄지, 예, 손으로 해서 예, 볼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압법은. 엄지 손에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 손목 안쪽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맥을 잡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맥이 불뚝불뚝 이렇게 뛰는 곳을 압박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손목에 이렇게 내측인데 맥동처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폐나 기관지, 이제 만성 기침 이랬을 때 나타날 때 효과적인 혈자리인데요. 예, 지압법을 볼펜을 이용해서요. 예, 3번 정도 하나, 둘, 셋. 이게 3초 정도 누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2번 정도 1초, 2초 쉬었다가 네. 다시 하나, 둘, 셋. 여기 손은 맥동처가 되기만 해도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살짝 누르시면 좋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예, 네. 이렇게 해서 5일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는 풍부혈이 있는데요. 풍부혈은 눈썹의 가운데 인당입니다. 인당에서 예, 머리 뒷부분, 목 뒤쪽을 후발제라고 하는데요. 예, 후발제에서 1cm 정도 올라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cm 정도 올라간 부분을 예, 나의 이제 2번째, 3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예,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누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5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예,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5. 예, 그 다음에 떼시고 예. 하나, 둘, 셋, 넷, 5.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예, 이렇게 해서 네. 5일 정도 하시는데요. 네. 예, 순서는 먼저 예, 태연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풍부혈을 예, 5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손을 이용을 하시면 예. 도움이 되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압법을 하거나 침을 놓을 때 동의보감에 보면 얼굴부터 머리부터 상에서 하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체의 가장 윗부분은 머리이기 때문에요. 풍부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태연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2번째는 예, 열이 나는데 이제 고열이나 기침 이 증상이 심하고요. 예, 그 다음에 내 손등이 좀 뜨겁거나 귀를 만졌을 때 이렇게 뜨거운 감기가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분들은 예, 풍부열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서 5번 세트로 해서 이용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합곡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합곡혈은 발안을 시켜주는 혈자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2번째 손가락 내측으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고 그 다음에 엄지 내측으로 올라가서 안에 보면 뼈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5. 예, 그래서 약간 누르면 멍멍한 찌릿한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예,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5.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했잖아요. 예. 예, 오른손은 여자가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저는 남성이니까 반드시 예, 왼손. 왼쪽 합곡혈을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예, 2번째 손가락을 타고 올라와서 만나고 첫 번째 손가락을 타고 올라와서 자극을 줍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5. 예, 그 다음에 네. 하나, 둘, 셋, 넷, 5. 네.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서 5번을 세트로 해서 예, 풍부열 먼저 자극하고 예. 남성분이면 왼쪽 합곡,
예, 여성분이면 오른쪽 합곡을 이용을 하시면요. 네. 예, 한방차와 지압법을 이용을 하시면 감기라든지 예, 비염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혹시 이제 어딘지 잘 못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체했을 때도 여기를 좀 누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사관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사관혈이 이제 손에 있고 발에 있는데 이 손에 있는 사관혈 중에 하나가 이 합곡혈입니다. 아, 네, 네, 예. 그렇군요. 제가 이제 직접 해봐야겠는데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는 동일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예, 여기 뒤로. 양쪽 눈썹 사이 인당에서 네네네. 요. 인당에서 예. 양쪽 눈썹 사이 인당에서 올라가서 예. 더 넘어가서 예. 요 뒤쪽인 거죠? 예, 머리카락 뒷부분 끝나는 예, 부분. 끝나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5초 동안 아니, 거기에서 이제 1cm 올라가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살짝 놓쳤습니다. 예. 1cm 올라가서 예.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하고 예. 5세트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예. 지압을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막 온몸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때는 이제 머리 쪽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약간 뻐근한 정도. 네네. 예, 그래서 항상 지압법을 이제 아내분이 남편 해준다, 예. 남편분이 아내 해준다, 예, 자제분이 부모님 해준다 할 때 나의 악력을 보시는데요. 네. 항상 받고 있는 분의 예, 인당을 보시고 예, 강도를 꼭 물어서 체크를 해서 지압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박사님께서 제가 지압할 때마다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예. 이런 이제 추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으로 이제 면역력을 높이고 예. 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예. 식습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식습관에서 먹는 식사와 제가 음료가 있는데요. 특히 감기가 걸리면 자꾸 많이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는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이거 하나를 꼭 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 몸에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전쟁터가 있는데 밥을 너무 배불리 먹으면 네. 힘을 못 쓰겠죠. 예, 그랬을 때는 약간 배고픈 정도로 하시고요. 네. 배가 안 불러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료를 마시는데요. 내 몸의 수분 양은 내 몸의 체수분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1리터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리터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네. 누구나 무조건 많이는 아니고요. 예, 기본은 갈증이 날 때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호흡기는 약간 수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약간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로 평소에 1리터만 정도 먹으면 나는 괜찮다 그러면 거기에 한 200cc 정도만 조금 더 복용 마셔주시면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1.5리터다 그러면 한 1.7리터 마셔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네. 물이고 예, 식사고 반드시 본인의 위나 몸 체수분 양에 따라서 마시고 식사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어떤 상담 받고 싶으세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는 65세고, 몸무게는 42kg인데 조금 더 올라갈 때도 있고 이래요. 예. 키는 156이고, 저는 입이 많이 마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혀가 바짝 말라가지고 목구멍까지 바짝 말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코딱지가 잘 생기고 코가 바짝 잘 그래요. 코딱지가 잘 생기고 숨쉬기가 힘들고. 코도 잘 마르시는 편이네요, 그러면. 예. 네. 그리고 오른쪽 귀가 한 번씩 잘 막히고. 네네.
또 신경을 많이 쓰고부터는 머리도 좀 이렇게 떨면서 네. 멍멍하면서 눈도 컴컴해지고 네네. 아주 캄캄해지고 네. 이런 일이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고 또 저기 또 몸에 이래 뭐 콩알 만한 것이 예. 이래 돌면서 이래 한 번씩 아플 때는 막 급소를 지르는 듯이 막 그렇게 아플 때는 막 찡글시게 돼 너무 아파서 네네. 콩알 많은 게 겨드랑이도 아팠다가 가슴 있는데도 아팠다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뭐 하여튼 이렇게 하체 쪽으로도 아팠다가 이래 아파요. 네네. 이게 한 둘째 놓고부터 그랬는데 예. 그게 한 35년 됐는데 아직도 그렇거든요. 35년이요? 예. 예. 둘째가 그만큼 나이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소변도 뭐 시원하게 못 볼 때도 많았고, 네. 예, 제가 또 이래 가정사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신경도 썼지만 또 저게 일도 제 몸에 비해서 좀 과로하게 또 많이 한 적도 있었고, 네네. 예, 어머님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맹장염 어릴 때 맹장염 수술한 거는 있고, 예, 제가 위장이 잘 체하고 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체하고 여기 뭐 어릴 때 제가 경기를 잘했대요. 엄마 예.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거 있고 예, 제가 시집 온 후로도 허리가 잘 아프고 예. 어릴 처녀 때부터 하여튼 뭐 허리가 지그시 잘 아팠어요. 생리 있을 때도 그랬고 예, 그리고 결혼해가지고도 막 하여튼 미리 시집 살 때도 허리가 잘 아프고 뭐 그런 거는 있었고 예. 위장이 안 좋아가 좀 애 먹고 예, 아기 낳을 때도 다른 사람 배 아프고 막 튼다 하지만 저는 뭐 허리로 틀어가지고 예, 아기 낳고 난 뒤에 다부 몸살을 해가 더 고생하면서도 또 조리를 또 잘 못했어요. 예, 뭐 어른 시야에 살다 보니까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위장이 그래 잘 안 났더라고요. 그때 아기 낳고 뭐 이래 먹고 싶은 게 예, 이래 먹고 있었는데 어른들 뭐 시집에 뭐 이렇게 못 먹고 조리를 잘 못한 후로는 위장이 잘 안 났고 그렇더라고요. 예. 어머님 현재 몸무게가 이제 42kg 좀 더 나가실 때도 있고 이렇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몸무게가 예전부터 이 정도 몸무게 나가시는 겁니까? 전에는 더 나갔지요. 예. 45kg 이상 나갔지요. 50kg 안팎은 나갔는데. 아, 그러면 예. 42kg. 살면 더 작고. 예, 42kg 든 게 이게 몇 년이나 되신 것 같습니까? 42kg 되네 한 2, 3년, 한 5년 가까이 됐어요. 예. 예. 어머님 현재는 뭐 일하시는 건 이렇게 살림만 하시는지 또 다른 일도 하시는지요? 예, 한 3개월 전까지도 뭐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예. 뭐 아줌마들 따라 이래 청소하는데도 가보고 아파트에 예. 그런데 일하면은 너무 무리가 와가지고 1년을 못 하고 예. 억지로 막 배기는데 애를 먹고 예. 그러다 보면 발바닥도 막 이렇게 찌르는 듯이 아프고 거지를 못 하고 예. 예, 남들은 다 해내는데 저는 못 해내고 예. 예, 뭐 그러면서 막 이래 꿈을 많이 꾸고 막 이렇게 예. 악몽에 시달리고 힘들고 예. 체력적으로 많이 따리는 걸 느끼고 예. 예 그래 좀 억지로 참고 하면 머리도 채 들고 손도 들고 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 예 이제 또 가정이 그나마 뭐 아들도 직장 다니고 하니까 좀 예.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저도 안 나가고 예. 집에 살림 사는데도 아이 그 후유증인지 아직도 혓바닥이 많이 쏘고 예. 예. 탁탁하고 마르고 예. 이래 머리도 이래 채 뜨는 것도 자꾸 뜨는 게 남보기도 부끄럽고 예. 어머님 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 현재는 그러면 이제 가정이 조금 안정이 되어서 이제 밖에서 일은 힘들게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요즘은 그래도 이제 신경 많이 쓰시는 일은 요즘은 이제 해결이 된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랬을 때는 발바닥도 아프고 관절도 이제 여기저기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무릎도 많이 시리고 발도 많이 시리고. 예, 예. 그게 이제 족저근막염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이제 체력보다 어머님의 이제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셔서 이제 오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65세가 되고 예전부터 위장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거나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손이 좀 떨리고 이제 머리 떨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지금 어머님이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때 크게 문제는 지금 없으신 거죠? 예. 예. 요즘은 식사 하루에 3끼 하십니까? 쎄긴 하는데 예. 뭐 이렇게 뭐 요새는 또 취했는지 예. 예, 밥을 잘 끓이고 이래요. 예. 아, 그러면 어머님 이제 식사하시다가 좀 뭐 신경 쓰거나 식사 조금 과식하면 소화 잘 안 되시는 편이세요? 예, 계란 같은 거 먹으면은 예. 소화가 잘 안 되고 우유 같은 거. 예. 생각해가 그런 거 뭐 완전 식품이라고. 예, 예. 예, 먹는다 해가 저도 좀 이 체중 좀 늘려 보려고 먹으면은 예. 소화가 안 되고 예, 우유도 그렇고. 예. 그래가 그걸 먹어서 그런지 계란을 먹어서 그런지 요새 좀 고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지금 체중을 늘리려고 이제 어머님이 전에도 계란이나 우유 드시면 좀 속이 불편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체중을 늘리려고 이렇게 뭔가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예전에 드셨을 때 소화 괜찮은 걸로 이렇게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머님이 현재는 그 눈도 그렇고 귀도 먹먹하고 우리 이제 비행기 타거나 높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귀 멍멍한 것처럼 이런 증상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머리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눈을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 이제 오장육부에서 진액을 얼굴 쪽으로 올려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한방에서는 이제 얼굴 쪽에는 인체의 이제 양기가 운행하는 곳이라고 해서 기가 어머님 머리까지 잘 올라가지를 않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지럼 증상이나 어머님이 이렇게 되면 안구건조증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예전에 백내장 수술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 했는데 해도 눈이 안 맑고 그래요. 예. 어머님이 백내장을 수술을 했어도 눈이 그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잘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어머님이 눈에서 양기가 올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 눈을 보면 눈에서 좀 빛이 나오고 아, 이 사람에서 좀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그 백내장은 했는데 우리 오장육부에서 에너지가 눈으로 올라오지를 않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입도 마르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먹먹해지고 코도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건망증 같이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어머니. 예. 그리고 오른쪽 귀만 유별나게 잘 멍멍하게 막히거든요. 왼쪽 귀보다. 그러니까 예, 어머님이 이제 왜 그러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누구나 다 한쪽으로 오게 됩니다. 어머님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온다는 것은 양기 자체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일단은 그 TV나 라디오 이런 거를 너무 많이는 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 눈이 좀 피곤하다 그러면 눈을 좀 자주 감고 계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음식은 어머님이 예전에 소화 잘 되시는 걸로 해서 약간 배가 부르지 않게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황기 10g. 황기 10g. 예, 그 다음에 황정 10g. 예, 황정 10g. 예, 오미자 4g. 오미자 4g.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예, 2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700cc 넣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가스 중간불로 해서 20분 정도 끓이세요. 예, 그러면 한 100에서 120cc 나올 거거든요, 어머님. 예, 그러면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하루에 2잔을 만드셔서 어머님 입이 마르거나 갈증 날 때 이렇게 수시로 조금씩 드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거 어머님이 워낙 에너지가 인체의 기혈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어머님이 이 약을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한방차요법 드시고 4개월 뒤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박사님 지금 옆에 나와 계시는데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제가 제소변이 좀 너무나 잦고 좀 성가신 점이 있어요. 어머님 대소변이 이렇게 좀 참기가 어려우세요? 참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예. 자주 봐요. 예, 자주 보시고 예, 입맛은 좋아서 먹기는 잘 먹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봐도 한때는 잘 되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인가 잘 안 돼요. 예. 언제부터 그러세요, 어머님? 아,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으면 3년 이상 된 겁니까? 아, 그렇죠. 예. 오래됐어요. 예. 어머님 그러면 대변이 조금 더 먼저 그랬습니까? 소변이 증상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대변이 먼저 그랬죠. 예. 대변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아침에도 일어나면 보고 예. 식사 전에 또 보고 이제 음식물을 좀 배불게 먹다 하면 또 바로 봐야 되고 예. 항상 적당히 먹으려고 노력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 적당히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입맛은 좋은데 이제 대소변 예. 때문에 어머님이 예를 들면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좀 적게 먹는데도 이제 대소변 조절이 좀 떨어지신다 이거죠? 예예. 예. 아침에만 주로 그냥 아침에 막 일어나서 보고 이제 식사 전에 또 가고 예. 싶어요. 예. 그래갖고 하고 식사 좀 조금 먹으면 괜찮고 또 이제 오전에 하루면 한 5번 가는 편이에요. 예. 항상 물이고. 아, 물변으로 보시고요? 예, 예. 살사는 아닌데 물이고 예. 그냥 변비는 없어요. 예. 어머님 현재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약은 아무것도 안 먹고요. 예. 수술하신 거는요? 작년 6월 달에 예. 무릎 양쪽 수술을 하고요. 인공관절 또 수술하신 겁니까? 예, 무릎이요. 예, 예. 그리고 12월 달에 또 이제 등내장 수술을 또 2군데 다 했어요. 양쪽 다. 예.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이에요. 81이에요. 예. 키 아세요? 키가 예. 150 몇 센치죠? 한 49좀 돼요. 많이 줄었어요. 149. 몸무게는요? 몸무게 44점 되고요. 예, 44요. 어머님 그 입맛은 좋은데 이렇게 갈증은 좀 자주 나세요? 예, 갈증도 좀 약간 있죠. 예. 어쨌든 또 심하고 어쨌든 좀 괜찮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잠은 잘 주무십니까? 예, 잠은 그대로 잘 자요. 예. 이제 어머님이 그 식사는 입맛은 좋고 소화도 잘 되는데 이제 지금 대변이나 소변이 이렇게 조절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물변으로 나오시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아, 소화도 잘 안 드시고요. 예, 위험이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조심하시오. 예. 어머님이 이제 위험이 있어도 식사를 하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으세요? 그런 점은 자주 있든 안 해요. 어쩌다 좀 과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연세에 비해서 이렇게 음식은 먹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항상 이제 대변 증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예. 소변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그래도 이제 위험 정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위험 정도는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소화장애는 크게 없는데 그 위에서 이제 소장하고 대장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대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어머님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시다가 몇 번이나 보세요? 저녁에 한 2번 일어나요. 예. 소변은 잘 참으실 수는 있으시고요. 예, 참다가 가기도 하죠. 예. 어머님. 합방성 된다고 그런 말도 있어서 예, 예. 많이 참는 편이에요. 아, 대변을요? 이제 소변이나 대변이나. 예. 어머님 그런데 대변을 너무 많이 참으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소변을 참을 때는 방광의 용량이 적어져서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소변을 참으면서 방광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현재 어머님은 소변을 참을 수는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소변이나 대변을 너무 참지는 마세요.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소변을 만드는 게 이제 콩팥이고, 예, 그 다음에 소변을 저장하는 게 방광인데요. 이제 콩팥하고 방광이 연세가 높아지면서 좀 약해지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장에서 수분을, 대장에서 우리 몸에 대변을 만들 때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어머님. 예, 예. 예, 백출, 백출, 예, 백봉령, 백봉령, 예, 그 다음에 진피, 침티요? 예, 예. 예, 그걸 각각 그 6g씩 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예, 2개.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700cc 넣으시고요. 700이요? 예, 물 700cc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중간불로, 가스 중간불로 해서 한 15분에서 15분 정도 달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걸 어머님이 식사하시기 1시간 전에 이렇게 한번 예. 드세요. 아침 식사 예. 하시기 전에 1시간 예. 전에 한 번 드시고,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 예, 근데 그랬어요. 어머님이 지금 이 병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그 4개월 예. 정도 좀 꾸준히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박사님, 그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 환절기 때 가장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하는 것도 꼭 중요한데, 네. 아, 내가 감기 증상이 있다. 예, 그러면 내 몸 안에 예, 바이러스가 예,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잠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반드시 예, 식구끼리라도요. 당연히 마스크를 먼저 꼭 착용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지켜야 되는 게 항상 이 감기의 바이러스는 점막을 통해서 예, 당연히 침범을 하기 때문에요. 네. 꼭 손을 반드시 씻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손으로 이 코나 눈이나 예,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알려드린 박사님의 건강관리 비법과 정보로 환절기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몸을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다면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착용과 위생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한방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